네, 진주 같은 진짜 주식을 찾아라. 안녕하세요. 진짜 주식 2부 장희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반장 김문석입니다. 자, 화려했던 6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던 오늘 상반기를 좀 마무리하는 하루였는데요. 오늘 장 반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사실 의미 있는 날이었죠. 6월 마지막 거래일, 또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 네. 일단 좀 아쉽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이 정도면 무난하게 잘 끝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3분기가 조금 걱정이긴 걱정입니다. 네, 본격적인 7월의 시작, 또 하반기의 시작을 앞두고 내 종목은 왜 이럴까 고민되시는 분들 여전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진짜 주식 2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충 함께 하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는 번호로 지금 바로 전화 주셔도 되고요. 샵 파라나로 유료 문자 주시거나 우리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종목 남겨주셔도 종목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동근 파트너 그리고 정재훈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자, 아무래도 오늘 6월 마지막 거래일이지만 어찌 본다면 이제 하반기가 이제 시작되는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거든요. 든든한 두 분이 오셔서 좀 저도 여쭤볼 게 많네요. 좋습니다. 저희 그럼 차례대로 시황부터 조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에 진입을 앞두고 사실 다시금 좀 살펴봐야 할 이슈가 바로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최근에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상호 관세의 유예 가능성에 대해서 필요 없다, 협상도 없고 바로 서한을 보내겠다 이렇게 좀 강경한 언급을 했습니다. 네, 자 우리 참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요랬다 저랬다 하시는 네. 분이라서 자 아무튼 최근 시장 분위기가 사실 이제 7월 8일 날이 이제 종료일인데 그렇죠. 분위기가 워낙 지금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일단 9월까지 유예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약간 기대감이 있었는데 네. 분위기는 또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참 시장에 독이 될지 득이 될지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니까. 네. 네, 지금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강경하게 지금 나가는 편이죠 지금. 예,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관세라든지 이런 쪽에 협의가 조금 이제 캐나다 쪽에서 관세를 부과하는 쪽 이렇게 가니까 상호 관세 없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하니까 캐나다 또 항복을 했거든요. 이 협상에 나선다 이러니까 아마 트럼프 대통령은 그걸 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일단은 이제 7월 8일, 7월 9일이죠. 그때까지 이제 상호관세 유예를 했는데 아직까지 진척 사항이 없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날짜가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갑자기 또 이제 바꾸는 내용들 이런 내용들이 나오니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관세 부분은 일단 이제 노출이 됐던 부분이고요. 10%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25% 이상으로 각국이 무는 것도 원치는 않을 것 같고 아무튼 이 부분은 아마 이제 주식 투자자들도 어느 정도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에서 25% 사이 정도면은 만족하지 않을까도 싶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불확실성인데 이게 해소되는 게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트럼프가 좀 더 독려를 해가지고 빨리 각국이 좀 빨리 임하든지 어떤 결과가 좀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안 나온 상태에서는 앞에 서두에 3분기가 좀 걱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 예, 저도 이제 이 부분이 빨리 나와서 시장에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은 걱정거리가 없어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자 우리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7월 초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 지금 상법 개정안 국회 통과하는 일정도 있긴 합니다만은 자 이 트럼프의 관세 과연 일단 유예되는 건지 일단 때리고 시작하는 건지 막 고민입니다. 어떻게 관측하십니까? 일단 7월 4일 지나서 그리고 다음 주까지 이 감세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바뀔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근데 이 이랬다 저랬다가 약간 룰이 있어요. 이분이. 그러니까 지난번에 DC 법원에서 직권남용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얘기 있고 나서는 관세가 철폐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치라고 하는 게 일말의 기대로 작용을 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시장이 조금 더 팽창적인 흐름을 또 관세 이야기가 나와도 미증시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관세 때문에 피해를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였거든요. 근데 주말을 지나면서
그 연방대법원의 출생시민법과 관련해서 결정이 났는데 지금까지의 그 법원이 이런 부분들을 결정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트럼프는 쉽게 얘기해서 이런 정책적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법원이 갖고 있는 권한과 백악관이 갖고 있는 권한 사이에서의 힘겨루기가 다시 바통이 백악관으로 넘어온 거죠. 이 상태가 되니까 딱 그 타이밍이에요. 이 판결이 나오고 나서 기자회견도 열고 네. 관세 관련돼서 밀어붙이고 막무가내로 얘기들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불확실성도 싫어하고 앞으로 이런 권한을 갖게 됐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우려도 좀 있겠고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다 선반영이 되어 있잖아요. 현재. 다만 어느 정도 선이냐라고 하는 거. 지금까지는 관세 10%가 부과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별로 그렇게 지표에 드러나질 않았단 말이죠. 기업이 가격을 전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6월, 7월 넘어가면서부터는 전가시키기 시작한다라는 것과 하반기 가서 더 많이 전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반영하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럼 그거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실적이 나온다거나 네. 기대치가 있어야 되는데 단지 이제부터는 기대만 가지고는 볼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우려스럽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 불확실성의 끝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예측에 대한 이야기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 시장도 그래서 오늘장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더 내리지 않고 마무리한 것만으로도 좀 현물 시장 측면에서는 잘했다라고 그나마 선방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내일부터는 조금 신경 써봐야 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좀 이제 지루한 흐름도 지루한 흐름이지만 조금 오늘 ETF 차익도 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변동도 좀 지켜봐야 되고 이제 뜨는 종목군들이나 더 갈 거라는 기대치 때문에 매수 들어간 종목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텀을 두고 매입을 한다거나 그동안 못 갔던 것들 위주로 좀 한 템포 빠져서 바라보고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참 참조적으로 오늘이 6월 마지막 거래일, 그러니까 상반기 윈도우 드레이싱 있는 네. 날입니다. 뭐 일반적으로 일단은 그래도 한 해 반기가 마무리될 때는 좀 주가 관리를 좀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여기 끝나면 그 다음에 약간 또 수급이 좀 취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그게 또 이번 주에도 변수가 아닐까 싶은데 어쨌든 뭐 상법 개정안 관련된 이슈라든가 이 관세 관련된 이슈 일단 7월 초에 시장이 좀 중요한 지금 이벤트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관련 진행 사항들 꼼꼼하게 좀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7월 이벤트 그리고 시황 상황 살짝 짚어봤고요. 저희는 본격적으로 상담 금쪽 같은 내 종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상담 금쪽 같은 내 종목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자로 들어온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첫 종목 SK이노베이션입니다. 매수가 13만 3천 원이고요. 내일 매수가까지 올 것 같은데 매수가 오면 팔까요? 오늘 굉장히 올라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오랫동안 물려 계신 것 같은데 네. 오늘 이 무거운 종목이 한 방에 25%나 급등을 했습니다. 네. 왜 올랐는지부터 좀 아셔야 앞으로 그림도 좀 나올 것 같거든요. 자, 일단 우리 이동근 파트너께 먼저 여쭤봅니다. 오늘 예. 좀 오른 이유도 궁금하고요. 예. 이러면 이제 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 이것도 이제 세력 주포들 마음인데 아, 사실상 이제 오늘 저도 아침에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동시효과 들어가기 전에 넥스장에서부터 해서 9% 10%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왕좌왕했죠. 왜 올라가는지 잘 몰랐으니까. 뭐 정제 마진이 좋다, 뭐 일부 증권사에서 3분기에 실적이 개선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솔직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건 아니고 지금 나온 내용들을 이제 보면 SK그룹 쪽에서 상당히 이제 구조조정이나 이런 내용들을 잘하고 있어요. 주가 관리를 잘하고 지금 SK 스퀘어라든지 이런 쪽이 SK 하이닉스 지분을 갖고 있잖아요. 이게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고 반면에 이제 SK 이노베이션 계열 쪽에 있는 SK 온이라든지 이런 쪽은 지금 상당히 지금 업황이 안 좋고 힘들거든요. 예, 지금 부채 비율이 지금 SK 이노베이션도 한 200% 정도 되는 상태고 SK 온 같은 경우는 아마 상장 이후에 1분기 정도 흑자가 나왔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금이 필요한데 과연 어떤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할까 이게 상당히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네.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에서 제안을 한 거죠, 그게. 지금 한 5조 원 정도 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5조 정도 6% 금리에 한번 참가해 볼까? 이런 내용들이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지금 상태에서
5조 정도 대규모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쪽은 거의 좀 부재한 상태에서 가뭄의 단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게 제한하는 방식이 PRS 방식 이렇게 나는데 주가 수익 스와프 방식인데요. 증권사하고 회사하고 이렇게 있으면 증권사 쪽에서 주식을 가지고 있고 이익을 공유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회사 쪽에서는 주가가 올라가면은 6% 정도 금리를 제공하고 그다음에 지금 멸치금융 쪽에서는 만약에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데 주가가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수익을 공유를 하겠다 이런 네.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아마 오늘 그것 때문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정제 마진 개선이다 그러면은 S오일이 적어도 지금 이 넥스장에서 보면 이게 상가까지 갔거든요. 네. 그럼 S오일이 적어도 3%가 아니고 적어도 한 15%는 올라가야 되잖아요. 똑같은 정유사인데 어디 그렇죠. S오일은 식빵 만드는 회사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이것 때문에 올라간 거예요. 정확하게 맥을 집어서 본다라고 하면. 그럼 이제 이 부분이 현실성 있게 이제 시장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가의 문제예요. 지금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주가가 떴고 그러면은 현재 넥스장이나 시간의 장에서 보면은 일단 이 부분이 현실성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실질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 측면이기 때문에 아까 우리 시청자님 얼마였죠? 매수가가 13만 3천 원이요. 13만 3천 원 정도까지 이 내용이 특별하게 변동이 없다라고 하면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이 업종 대표주들 안에서도 보면 어쨌든 시장 분위기 좀 살아나다 보니까 뭔가 어쨌든 어떤 이유로 이렇게 강세를 보이다 보면 네. 이게 웬만한 업종 대표주들은 공매도 잔고가 꽤 되거든요. 네, 네. 공매도 들고 있는 입장에서는 어이구 이거 왜 갑자기 급등하지? 손절치하지 하고 이제 공매도 숏스퀴즈가 막 들어오면서 주가를 이 대형주들 요즘 막 끌어올리는 네, 이런 행복들을 만들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뭐 뉴스에는 계속 3분기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급등 중이다라고 뉴스는 막 뜨고 있는데 전혀 아닙니다. 사실 뭐 그것 때문에 이렇게 뜰 거는 아니고 네. 관련된 내용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우리 정재훈 파트너는 오늘 SK이노베이션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이런 거 보고 있으면 회의감이 들 때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종목이 시세를 낸다라고 하는 거는 긍정적으로 봐야죠. 네. 투자하고 계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근데 어떤 이유로 가냐가 참 중요한데 예,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정제 마진이라든가 뭐 다른 뭐 SK온과 관련되어 있는 이건 사실 다 핑계거리고요. 결국 그냥 만들어지는 수급이거든요. 또 근래 들어서 이제 오늘 윈도우 드레싱과 관련돼서 또 예, 옵션 만기와 관련돼서 할 얘기가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국내 기관들하고 연기금 방금 대차거래 말씀해 주셨는데 주식 선물 매도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지금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1% 주선이 움직이면은 이론 가격으로는 10%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 단단하게 움직였죠. 그러니까 주식 선물로는 300%가 움직인 거나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응? 단가 기준으로 볼 때. 개인들이 매매하는 것과 기관이 매매하는 건 규모가 또 다르거든요. 그러면 역으로 꾸준히 지금까지 매도를 잡아서 주선 매도를 쌓아왔었으니까 그게 쇼커버가 들어갔다고 감안을 해보면은 충분히 이거보다 더 튀어 올라갈 수도 있는 거죠. 수급 구조상. 그럼 그러고 나서 이게 유지될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글쎄요,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었어요. 솔직히 SK이노베이션을 이전에 현물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었는데 제가 만약에 이걸 보유하고 있었다면 오늘 시초 위에 올라온 거 안에서 전 정리했을 것 같아요. 더 올라갈 수 있는 룰은 보이지만 수급 기준이 바뀌게 되면은 또 얘기가 달라지게 되거든요. 또 지수 잡는 역할로 오늘 톡톡히 흐름을 줬고 그래서 저는 전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매수하신 가격 위로는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로도 임계점이 더 열려 있거든요. 13만 9,400원, 14만 7,700원까지 열려 있는데 일단 매수가 오면은 비중 절반 정도 떼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남은 절반을 가지고 14만 9,000원과 13만 9,000원과 14만 7,000원 부근까지. 하지만 다시 터닝해서 들어온다고 하면은 오늘 종가 기준으로 여기가 깨지는지 안 깨지는지 보시고 깨진다라고 하면은 남은 것도 정리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고선까지 본다. 좀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요. 네. 자, 아무튼 오늘 뭐 SK이노베이션 급등하는 부분, 뭐 일단 표면적인 지금 뉴스는 이렇게 두들겨 보면 3분기 실적 정상화 기대감에 급등하고 뉴스는 이렇게 쭉 떠 있는데, 뭐 사실 그 이면에는 우리 이동근 파트너 얘기하신 부분, 또 플러스 아마 SK엠무브 이 기업 공개 추진하는 거 스탑했거든요. 완전 100% 자회사 편입했다라는 것도 아마 그것도 한몫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상법 개정 이슈 막 나오고 하면서 지금 기업 분할 같은 거 네.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얘기도 많이 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뭐 자꾸 알짜자 회사를 떼내고 떼나다 하다 보면 이게 껍데기만 남기 때문에 그쵸. 뭐 이런 것들을 좀 자제하는 움직임, 이런 것들도 좀 한몫한 게 아닌가. 어쨌든 이런 이유가 복합되면서 오늘 급등을 하다 보니까 일단 공매도 친 세력들은 아이쿠나 하고 숏스퀴즈를 하는 과정 속에서 주가가 좀 오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좀 급하게 이 공매도 손절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나면 그때부터 또 주춤해지니까 그래도 뭐 오늘 첫 급등이라서 요 힘이 뭐 하루 이틀은 더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받긴 받습니다. 좋습니다. 세 분이 결국 오늘 상승의 자세한 이유를 좀 짚어주셨고요. 그거 참고하시면서 우리 정정 파트너가 짚어주신 매수가 위로는 올라오겠지만 그때 조금씩 비중을 줄이자는 전략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SK 이노베이션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네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홀딩스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40만 원. 40만 원이요. 네, 매수하신 지 오래되셨어요? 예, 오래됐어. 비중은 어느 정도 가지고 계세요? 비중이 20%인데요. 20%요? 높은 가격에 10% 정도 샀다가 네. 이제 지금 정도 가격에서 이제 희석을 시켜가지고 네. 추가 매수해서 지금 40만 원이 된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가 물타기 하셔서 지금 40만 원대로 낮추신 거죠. 그래도 사실 조금 매수하신 가격이랑 종가랑 차이가 있는데 뭐 다른 종목으로 뭐 바꾸실 의향도 좀 있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이 좋을지 요거 뭐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저희가 여쭤봐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포스코홀딩스, 이 포스코홀딩스뿐만 아니라 우리 한때 2차 전지 강풍이 불었던 시기가 있어서 그때 2차 전지 사셨던 분들 지금 뭐 사실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기본이 반토막이고요. 뭐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도 심지어 어떤 기업은 상장 폐지까지 네. 됐으니까 어쨌든 지금 포스코홀딩스 지금 추가 매수해서 매입 단가 낮춘 금액이 40만 원이거든요. 자, 최근에 어떤 주가 흐름 보면 뭐 워낙 지금 장기 소외받아서 그런지 들은 안 빠지긴 하는 것 같은데 분위기도 약간 바닥은 또 탈출하고 있고 어디까지 좀 올라올 거를 기대를 해도 될까요? 어디까지 올라오는 것보다 얼마나 기다려야 될까에 대한 답은 제가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 지금 이제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철강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 미국 쪽에는 지금 50% 관세 부과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스코홀딩스가 또 이차전지 잘 나갈 때 이차전지 쪽에 포스코 퓨잼이라든지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성과라든지 이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나오질 않죠. 사실 이제 이 기업 밸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가장 먼저 움직여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포스코홀딩스이기도 해요. 지금 PBR이 지금 0.39배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지금 관세 문제 해소라든지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7월 4일까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감세안에 대해서 밀어붙이면서 거기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한 친환경이라든지 이런 쪽에 2차전지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 보조금 지급이 이런 게 전부 다 감소가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잠시 차트를 좀 볼 수 있으면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께서 제가 뭐 부족한 실력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33만 원까지는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이제 우리 시청자님께서 40만 원대 지금 단가를 맞췄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작년 10월도 아닐 거고 아마 고점에서 사셔가지고 한참 오래된 것 같아요. 요 종목이 75만 원, 6만 원 찍을 때가 여기가 언제냐면은요. 2007년도에 철강 플랜트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왔을 때 정확하게 고점 한치에 어긋나지 않고 그 자리 고점이었어요. 거기 찍고 급락이 나왔거든요. 그럼 여기에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요. 지금 보면 여기가 201 이동평균선이 되는데요. 요 라인이 상당히 중요해요. 여기서 부딪히면서 주가가 조정이 나왔거든요. 요게 트닝 포인트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년간의 어떤 경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전환되는 시점을 잡아야 되거든.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계산이 되냐면 여기서부터 계산이 되잖아요. 작년 8, 9월 달부터 계산이 돼서 200일 이동평균선이 보면 조금 올라갔다가 추세가 계속해서 떨어지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1년치의 우리 시청자님의 단가도 낮아졌지만 1년 전에 매수했던 분들의 단가도 계속 평균 단가가 지금 얼마 정도까지 와 있냐면 28만 원대 정도까지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트닝을 잡아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보시면은 그 트닝 평균 가격이 보면은 맞춰지는 시점이 거래일수로 보면 한 50일이나 60일 정도까지는 계속 하강 국면을 보이게 됩니다. 예, 그때까지는 올라오더라도 맞고 떨어지고 맞고 네. 떨어지고 그러거든요. 그게 우리 시청자님께서 5, 60일 정도 지금부터 딱 오늘부터 카운트 해가지고요. 5, 60일 정도 기다릴 수 없다라고 하면은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시고 기다릴 수 있다고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0, 한 2, 3만 원대 정도 가서 결정하셔도 될 것 같아요. 홀딩적으로. 네, 자 이거 뭐 참 내가 산 주식이 오르면 보통 냉큼 팔고 없지만 네. 네, 빠지면은 의도치 않게 예, 중장기 투자가 될 수밖에 없죠. 지금 포스코홀딩스도 우리 뭐 전화 오신 분 외에도 지금 물려 계신 분들 많이 네. 계실 건데 어쨌든 이제 지금 주가를 보면서는 좀 마음은 좀 편안한 게 뭐 더는 빠질 데는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이게 과연 이렇게 세게 올라올 수 있을까라는 또 의문도 있고 자 어떻게 해야 되나가 관건입니다. 우리 정지원 파트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편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네. 예, 일단 시청자님만 물린 게 아니에요. 이 종목은 외인과 기관도 물렸습니다. 쌤통이죠. 난 너무 좋아. 나는 같이 물렸기 때문에 너무 좋아. 자, 근데 이게 관건이죠. 그들은 평단이 시청자님보다 높을까 낮을까? 그죠? 그럼 그들의 평단까지는 언젠간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평단을 더 낮춘다고 해도 그 처음 잡혔던 기준가 위로는 한 번은 끌어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말씀하신 가격이랑 비슷해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33만 6천 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나오기 전까지도 가장 계산을 오래 한 종목이 이 종목이거든요. 근데 33만 6천 원이에요. 33만 6천 원 유로는 35만 6천 원까지도 열려 있어요. 문제는 40만 원을 주냐 안 주냐라는 것과 말씀하신 대로 얼마의 시간이 걸리느냐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코스피에서는 밑그림 사이즈는 제일 큰 종목입니다. 이제 뭐 기준이라던가 무슨 뭐 니켈 광산이 근데 실질적으로 돈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현재 구간에서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2월, 3월 달에 한 번 웨이브가 나왔었고 그리고 작년 9월에도 한 번 흐름이 나왔었단 말이죠.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그때처럼 지수를 붙잡는 역할을 하는 흐름이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머지않아서 지수 붙잡는 흐름으로 한번 20만 원대 후반, 30만 원대 초반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 흐름이 지속되진 않아요, 또. 또 그러면 또 흔들고 또 맞으면 또 떨어지고 이게 좀 더 반복되는 구조가 보여지게 될 거고 그 이후의 흐름을 잡으면 저는 33만 원, 35만 원 구간까지는 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만 물린 게 아니잖아요. 대신 그 기간을 너무 앞에서 잘 짚어주셨는데 전 이 대표님만큼 디테일하게 날짜를 잡지 못하지만 네. 대략적인 웨이브를 봤을 때 웨이브 한 3-4번은 나와야 된다. 그런 등락 웨이브가. 그럼 요거보다 훨씬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는 대안이 있다면 당연히 옮겨가는 게 맞아요. 네. 지금 여기서 40만 원대를 가는 것과 다른 종목이 10,000원에서 4만 5만 원을 갈 수 있다면 당연히 옮겨가는 게 유리하겠죠. 근데 좀 지수가 부진하고 잠깐 걸리는 구간이 나오게 되고 전체 밸런스가 여전히 막히는 구간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이걸 옮겨가는 것보다 그냥 이걸 놔두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시간을 길게 두고 봤을 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좀 전략을 제시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30만 원대 오면은 비중 조금 줄여서 다른 걸로 넘어가시고 나머지는 좀 그대로 놔둬보자. 이후에 흐름 나올 때까지. 그 정도로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네. 네. 자, 이 포스코홀딩스 그래도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40만 9천 원 정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네. 제시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도대체 언제 가냐라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요. 어쨌든 뭐 기다린 김에 일단 30만 원 넘어갈 때까지 좀 더 기다렸다가 네.
그것도 또 30만 원 갑자기 넘어가는 분위기면 약간 또 분위기가 또 그때는 다른 이유로 좀 달라졌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두 분이 짚어주신 가격대가 33만 원 정도니까 그때 조금 비중을 조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홀딩스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역시 전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에이징랜드요. 에이징랜드요. 네, 요거 매수하신 가격이 어떻게 되세요? 34,800원. 34,800원. 8%. 8% 가지고 계시고요. 네, 네. 얼마 전에 올라왔을 때 매도를 못 그때- 하셨어요? 그때 못 팔았어요. 아이고, 그러셨구나. 네, 좀 더 올릴까 했는데 내려가는데. 내려가고 있어서 다시 네, 그럼 네. 저희가 조금 전략을 잡아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매도가를 잡아드리면 될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전망이랑 같이 여쭤봐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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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자, 에이징랜드도 이 상장할 때만 하더라도 분위기 좋았는데 네. 최근에 어떤 뭐 장기 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최근 흐름은 좀 살아나고 있거든요. 에이징랜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우리 시청자님은 왜 걱정하는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 가만히. 그냥 가지고 계셔도 될 것 같은데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TSMC 유일한 이제 국내 협력 회사입니다. TSMC는 아시다시피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 회로를 설계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은 기판 그러니까 저 IT 부품을 조합을 해서 제품을 만들어주는 회사이기도 하죠. 네. 그래서 에이징랜드가 이제 TSMC 예를 들어서 우리 앵커님이 이 TSMC의 어떤 제품을 의뢰를 하죠. 그러면 이게 과연 생산이 될까 안 될까 부족했던 부분들을 그 에이징랜드가 고쳐가지고 TSMC에서 생산을 가능하게끔 해주는 그런 회사예요. 네. 근데 가만 보니까 이제 작년도에 적자가 한 170억 정도 나왔단 말이에요. 언론에서 보면 TSMC 엄청 잘 나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가만 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TSMC가 지금 고객들을 선별해서 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라든지 빅테크라든지 이런 쪽에도 하기 바쁜데 중소형 업체들, 조그만 회사들 설계에 고쳐가지고 이거 해주세요 하면은 받아줄 수 있는 여력이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런 여력들이 좀 생겨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이제 실적 개선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잠시 차트를 한번 보면서도 제가 네. 앞에 포스코홀딩스하고 좀 비교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시면은요, 이게 노란색, 오렌지색이 20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걱정하냐라고 했던 게 네. 여기 보시면 맞고 계속해서 맞고 내려왔죠. 예, 맞고 내려왔는데 지금 위쪽에 약간 올라가 있죠. 그 여기가 지금 요 8월 달 여기 라인이 200일 이동평균선이 계산이 됐던 라인인데 보시면 이제 플랫으로 되죠. 이제 안 빠지거든요. 그 윗단에서 보면 이게 300일 전의 모습입니다. 계속 주가 빠지니까 200선 라인이 내려왔죠. 그러면 지금부터 해서 8월 달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는 전부 다 평균 단가가 지금 현재가 가격 정도예요. 그러니까 팔 이유가 없죠. 팔 이유가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어떤 모멘텀이 조금만 잃어도 반등 내지는 급등 전환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님이 그냥 모르고 가만히 있는 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네. 그래서 한 4만 원 정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4만 원 정도 보자. 자, TSMC 협력사라는 거는 또 하나의 또 매력이긴 한데, 네. 근데 지금 여전히 지금 뭐 계속 적자라서 언제 실적 나나 이게 또 중요한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팔 이유 없고 뉴스나 모멘텀이 있으면 또 반등이나 급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기다려보자, 홀딩하자 이렇게 의견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에이징랜드 만나봤고요. 이어서 다음 상담 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저 NC소프트고요. 네, 그 매수가가 17만 5천 원이고 네, 비중은 10%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계속 수익이 지금 10% 지금 나오고 있는데 네. 이게 제가 솔직히 지난주까지는 거의 계속 마이너스 상태였다가 갑자기 급방등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이게 어느 정도 매도를 일단은 어느 정도까지 이제 목표가를 잡고 네. 매도를 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또 많이 올라가지고 매도가가 궁금하시다. 어느 정도 수익을 보고 팔 수 있을지 그거를 저희가 잡아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앞으로도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도 궁금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망이랑 매도할 가격 이렇게 네. 짚어드릴게요. 네. 네, 자 일단 딱 목소리만 들으면 수익 중이시구나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확 바로 드네요. 네. 자, NC소프트 오늘 급등했죠. 오늘 뭐 급등한 배경 뭐 뉴스에 쭉 나와 있습니다만은 자,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우리 정재원 파트너께 좀 짚어주시죠. 네, 그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이전에 100만 원대 올라왔을 때 이게 뭐를 갖고 올랐는지 혹시 알고 계시고 있으세요? 리니지? 이니지. 네, 예. 맞아요. 그럼 그때는 얼마를 가지고 얘가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걸까요?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 얼마라는 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음,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금액을 게임에 질렀을 때 나올 수 있는 그 미래가치 10년치를 땡겨왔을 때 주가가 몇이 되느냐에 대한 개념이 10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게임에 주변에 돈 100만 원 이상 쓰시는 분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예전에는 1억 쓰는 사람도 있었어요. 몇 천만 원 쓰는 사람도 있었고, 즉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었죠. 그 BM이 이전의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는 이 미래 가치가 쉽게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획기적이고 혁신적이며 기존의 가치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게임만 만들어서는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AI를 붙인다고 해서 저는 그게 저 높이를 뛰어넘지는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럼 여기까지 올라온 이유를 뭐를 갖다 댔느냐? 정말 가지가지 이유를 갖다 댈 수 있겠지만 가장 명확한 이유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이에요. 싸고 비쌌던 종목이 싸고 대형주고 작업하기 좋다. 뭐를 지수를 움직이는데 ETF나 전체 수급을 조율하는데 적절한 위치에 있는 종목군입니다. 그래서 반발이 나올 수 있다를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지금 화면 차트를 보여드리면요. 사실 18만 6천 원 위로 올라오는 거 그리고 어제 자리 짓고 오늘 튀어 오른 거에 대해서는 그냥 수급 조율, 윈도우 드레싱 이상 이하도 아니라고 봐요. 추가적으로 상승세가 나온다고 하면은 이제 바로 위에 25만 천 원과 26만 3천 원 구간까지는 열고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속 항상성 있는 흐름이 나간다라고 하면 저는 오히려 경계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 종목을 길게 보고 싶다라든가 이 종목으로 더 큰 수익을 보고 싶다라고 하면 지금 수익 구간이시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고점 넘기는 구간에서 일단 10% 정도 비중이라고 하면은 저는 청산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걸로 이거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바닥에서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을 매수하시는 게 이후 정신 건강에 좀 이로울지 않을까. 이게 더 올라간다고 해도 여러모로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근데 올라가도 신경이 좀 덜 쓰일 수 있는 종목군들 지금 좀 출발하려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사실 뭐 이런 기업들 대응하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제 급등했던 이유가 지금 NC소프트 하면 리니지거든요. 네. 리니지 모바일이 중국 판호 획득했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급등을 한 거고요. 자, 중국 판호를 획득했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중국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잖아요. 인구 15억 중국인들이 혹시나 리니지를 많이 하다 보면 네. 떼돈을 벌 수도 있으니까 이 기대감이 급등한 건데 과연 얼마를 벌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관건인데 네. 이거는 사실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부분이라서 이 실적 추정을 정확하게 하기가 현재로서는 좀 불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업계에서는 NC소프트가 어쨌든 1년에 한 3천억 정도는 그래도 이익을 나는 회사거든요. 작년에 이익이 좀 줄긴 했지만 지금 내년 내후년도도 순이익 기준으로 한 3천억 원 내는 회사고 이렇게 뭐 중국 쪽 진출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도 있으니까 적어도 그거 대비 20배는 줘야 되지 않느냐. 한 6조 원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시가총액이 4조 4천억이거든요. 네. 그럼 멀추 한 30% 정도는 여기서 더 상승할 수, 한 40%? 네. 는 더 상승할 수 있는 객관적인 계산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뭐 그거를 감안하면 조금 중기적으로는 아직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다만 단기는 어쨌든 오늘 재료 노출됐으니까 증권사에서도 목표가 한 22만 원 이렇게 주고 있거든요. 대충 22만 원 근처 가면 일부 좀 팔았다가 다시 한번 좀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노리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좋습니다. 오늘 어쨌든 20만 원을 한번 넘겼기 때문에 조금 비중 조절을 하시거나 이익 실현을 하시는 쪽으로 두 분이 전략을 주신 것 같습니다. NC소프트까지 오늘 종목 상담은 여기까지 마쳐보겠고요. 저희는 진짜 주식을 찾아서 진주 반상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가져오신 진짜 주식, 진주 같은 종목들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단기 종목 먼저 확인해 볼 텐데요. 26년 만에 강세장 핫 이슈에 오를 종목은 정재훈 파트너는 HD현대인프라코어 선정하셨고요. 이동근 파트너는 제주반도체 가져오셨습니다. 네, 자, 두 분이 선택하신 종목이 다들 우리 투자자분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종목들입니다. 네. 이 종목 지금 사도 괜찮은가? 뭐가 또 이유가 있을까? 궁금해할 것 같아요. 제주반도체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예, 제주 반도체는 엊그저께 이제 급등이 나왔다가 지금 한 3일 정도 지금 또 급락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도깨비 같이 네. 움직이고 있는데요. 양자 개발 컨소시엄과 지금 협력 가능성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이제 급등세를 기록했는데 앞에 이제 에이징랜드를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하고 똑같아요. 이 업체도 이제 팹리스 업체이고 모바일 D램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개발을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의 흐름들이 좋게 나와야 동종목도 움직인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저는 좋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기술적으로 동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가 급등을 하면서 정말 2024년도에는 동사 같은 경우는 거의 폭등세를 기록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거품이 꺼지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평탄화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조금 더 조정이 나왔을 때 좀 매수하는 게 좋겠다. 지금 오늘 종가가 15,460원 선 언저리인데요. 15,000원 언더로 떨어지게 되면은 네. 가격적으로 크게 부담이 없는 구간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조정이 나왔을 때 제주 반도체 좀 모아보는 전략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즘 뭐 워낙 잘 나가는 기업들은 많이 올랐다 보니까 좀 부담스러운데 요거는 좀 오르려고 하다가 뒤로 약간 다시 후퇴한 상태라서 오히려 좀 가격적으로는 부담이 좀 없겠다라고 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자 한편 또 HT 현대인프라코 요거는 사실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지만 예. 힘이 여전히 지금 너무나 탄탄합니다. 보통 경험적으로 보면 이렇게 안 빠지는 게 잘 가더라고요.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하고 계신가요? 아니, 지금 이제 이런 종목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즘 계속 가는 게 너무 많은 ETF에 개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 전체 인프라에도 들어가 있죠. 뭐 수소, 뭐 유럽 재건, 방산, 뭐 산업용 엔진, 별의별 뭐 저PBR 이런 게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 B, C, D, E 5개의 ETF가 있으면 A 잡아 끌어올리는 날 얘도 올라가고 C하고 D 잡아 끌어올리는 날 얘도 올라가고 A, C, D가 쉬고 뭐 B하고 D가 움직이는 날 또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조율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아직 저는 그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어제 그제부터 지난주부터 약간 ETF가 청산이 되기 시작했는데 저는 이제 눌림이 들어오면 10,000원대 초반 그리고 10,000원 살짝 깨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셔도 좋고 뭐 지금 좀 매수를 한다면 좀 텀을 두고 매수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번에 나왔던 거죠. 13,000원대 넘어서 좀 장기 관점으로 봤을 때는 빠지지 않을 거라고 봐요. 장기적인 중장기 관점으로 볼 때는 단기적인 흐름도 눌림 들어올 때 매수하면 튈 때 정리하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이제 뭐 15,000원 밑에서는 합의를 볼 만한 기준은 안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 이상도 보고 있다라는 거니까요. 관심 갖고 차분히 매집해 나가시면은 좋은 결과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두 분 다 종목은 일단 단기 우망주를 일단 소개를 해주셨지만 들어보니까 중장기도 괜찮은 네. 종목인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